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밤하늘을 가르고 전 세계 에너지의 혈맥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닙니다. 에너지 90%를 수입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닥친 실시간 생존 시험대입니다. 배럴당 150달러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우리 손에 닿지 않은 파도일지 모르지만 그 파괴력은 이미 우리 경제의 하부 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방패가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장 우리 집 앞 주유소 가격표부터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기름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하룻밤 300원, 200원씩 뛰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가계부는 이미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급등하는 본격적인 가격 쇼크가 시작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7천억 불 시대,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눈부신 성취를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높은 곳, G5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의존도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로 벌어들인 소중한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에너지 수입 비용으로 지출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에너지 주권까지 확보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철옹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묵묵히 쌓아온 전략 비축유 9,600만 배럴. 이건 단순히 기름통을 채운 게 아닙니다. 주변국들이 기름 한 방울에 국가 전체가 멈춰 설 때 대한민국이 최소 7개월간 평상시처럼 가동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을 벌어둔 것입니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약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뼈아픈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방어의 관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해 에너지 체질을 바꾸고 주변국들과의 격차를 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짜 무기는 비축유만이 아닙니다. 바로 전 세계 AI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초격차 기술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 모든 제조 단가가 오릅니다. 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는 가격이 올라도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술 권력의 힘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1차, 2차 월 쇼크 때마다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동 건설붐을 일으키며 기적처럼 도약했습니다. 그때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다음 수를 읽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제2의 중동붕, 그 거대한 서막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미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원전 가동률을 극대화하며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외부의 충격이 강할수록 대한민국의 결속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변국들과 차별화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서막은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길이 전 세계를 태울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불길을 딛고 세계 5대 강국 G5의 문턱을 넘을 것인가? 이제부터 펼쳐질 주변국들의 처참한 붕괴와 한국의 압도적 반격, 그 전율 돋는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전쟁의 여파는 에너지 구조가 취약한 곳부터 때립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원유 수입의 3분의 1을 이 좁은 해협에 맡긴 중국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겁니다. 공급망이 조금만 더 뒤틀려도 세계의 공장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계산기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제재를 피해 뒷문으로 싸게 들여오던 이란산 할인 원유가 이번 전쟁으로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대체 물량을 구하려 해도 국제유가는 이미 150달러. 중국 내 물가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 에너지 보릿고개를 넘지 못한 중소정유사들은 연쇄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경제 성장은 이제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1대1로의 꿈도 전쟁의 포화 속에 갇혔습니다.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야심찬 계획은 전란 속에 길을 잃었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확보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중국의 중동 외교력은 바닥을 드러냈고 그들은 지금 자국 내 에너지 배급제를 고민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황이 더 처참합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한 일본은 화력 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유가 $150는 일본 제조업의 심장인 토요타와 혼다의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의 유가 폭등까지 겹친 더블 악재로 일본 경제는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절멸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에 준비된 시스템이 빛을 발합니다. 일본의 비축유는 민간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 통제가 어렵지만 한국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전략 비축유의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주변국들이 에너지 대란에 휘말려 서로 기름을 차지하려고 싸울 때 한국은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차분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망의 신뢰도에서 한국이 주변국을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하던 우리 제조업 제품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멈추면 전 세계 공급망에는 거대한 구멍이 생길 것이고 이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정상 가동 중인 대한민국뿐입니다. 구매자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위기 속에서도 물건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안한 중국은 버리고 가장 안전한 제조기지인 한국으로 가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수조 원의 자본이 한국의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대악재 속에서도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물류에서도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임도 오릅니다. 해운 강국 대한민국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수익 극대화의 기회입니다. 중국 해운사들이 에너지난에 허덕일 때 우리 국적 선사들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K물류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올랐지만 우리가 벌어들이는 운임 수익은 그보다 몇 배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이익의 대전환입니다. 단순히 기름값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주변국의 몰락을 발판 삼아 시장 점유율을 싹쓸이하고 제품 단가를 올려 이익률을 방어하는 고단수 전략.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전 세계 시장을 독식하는 기회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멈출 때 달릴 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법입니다. 자, 주변국들이 에너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시선은 중동으로 향합니다. 전쟁의 화염 속에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 K방산과 K원전이 중동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무한히 확장할 것인가. 전율도는 제2의 중동 붕크 실체를 공개합니다. 중동의 정상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당장 내 머리 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누가 막아줄 것인가. 미국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검증된 성능, 미친 납기 속도의 K방산.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동은 우리에게 더 깊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때 등판한 구세주, 바로 K방산의 결정체 천공투입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요격 성공률은 세계 최정상급인 한국산 미사일. 중동 국가들에게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산 무기가 지목되자 중동 왕실의 금고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지수표를 써줄 테니 당장 보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방산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30조 원 규모의 수주액은 시작일 뿐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요격 미사일과 자주포, 장갑차의 수요는 폭발합니다.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보다 무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새로 쓰며 오일 머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K무기의 강점은 압도적인 성능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특유의 짐승 같은 납기 속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년씩 걸릴 물량을 한국은 단 몇 달 만에 사막으로 보내버립니다.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의 속도는 곧 생명줄입니다. K9 자주포의 굉음이 사막을 울릴 때마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는 중동 깊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원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에너지 안보를 경험한 중동은 기름 대신 원자력을, 파괴 대신 재건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의 핵심 파트너는 위기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한국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견하는 제2의 중동붐의 실체입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름 대신 원자력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
화석 연료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미래 에너지는 바로 한국형 원전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산과 기간을 칼같이 지켜 원전을 짓는 나라, 대한민국의 APR-1400 모델은 이제 중동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추가 원전 수주 소식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전쟁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오일 머니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은 이제 안전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국의 첨단 산업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팹, 현대의 로보틱스 연구소, 카카오의 AI 센터까지 중동의 자본이 한국의 기술력과 결합하며 거대한 기술 혈맹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수입 대금이 고스란히 한국의 미래 산업 투자금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중동에서 한국의 위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석유를 사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방산 파트너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기술 동반자입니다. 중동 정상들이 나의 형제라고 부르며 한국을 찾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실력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동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전쟁의 화염 속에서도 통신이 터지고 전기가 흐릅니다. 한국의 IT 인프라가 중동의 중추 신경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깔린 시스템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중동의 표준이 된다는 것, 그것은 향후 수십 년간 안정적인 수익원이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오일 쇼크라는 파도를 타고 우리는 중동이라는 거대한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자, 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호르무즈의 불길이 우리를 태울 줄 알았지만 우리는 그 불길을 타고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변국들이 에너지 대란에 무너질 때 한국은 방산과 건설, 원전으로 중동의 심장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5대 강국 G5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 마지막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의 불길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언제까지 타국의 손에 쥐어진 기름값에 국가의 명운을 맡길 것인가. 대한민국은 이제 그 해답을 에너지 주권에서 찾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다시 세운 원전 생태계. 이것이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이자 G5로 가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중국이 아무리 쫓아와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바로 초격차의 힘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제조 원가가 폭등할 때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나노 공정과 차세대 HBM 기술로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을 장악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의 칩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기막힌 광경.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기술 권력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수소입니다.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수소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소 기술력을 보유한 퍼스트 무버입니다. 중동의 기름 대신 우리 기술로 만든 수소가 전 세계 엔진을 돌리는 날.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의존국에서 에너지 기술 수출국으로의 체질 개선. 이것이 바로 차 떼고 포 떼도 압도적인 수익을 남기는 무결점 경제구조의 완성입니다. 불과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G7의 턱밑을 넘어 세계 5대 강국 G5의 반열을 넘볼 수 있었을까요? 외신들이 희망이 없다고 조롱할 때 우리는 기술을 닦았고 기름값이 폭등할 때 중동으로 달려갔기를 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비틀거릴 때 대한민국은 위기의 파도를 타고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앞선 국가들을 하나씩 제치고 있으며 국방력과 기술력은 세계 5대 강국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수출을 잘하는 나라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평화를 지키는 리더 국가로 예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신뢰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과 기술의 저력이 만났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노래를 부르고 전 세계 기업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국격이 오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상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신뢰의 보증수표가 된 시대.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은 그 어떤 오일 쇼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위기 때마다 금을 모으고 기름 한 방울 아끼며 자식들을 교육시킨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연구원들과 현장의 근로자들. 당신들의 땀방울이 모여 호르무즈의 불길을 끄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치가 발목을 잡아도 규제가 앞길을 막아도 우리의 저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는 반도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우리의 경제 영토이고 전 세계의 신뢰가 우리의 전략 자산입니다. 에너지 인질에서 에너지 리더로, 변방의 약소국에서 세계의 중재자로 우리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주권 강국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란 전쟁의 화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을 자격이 있습니다. 5천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켜낸 이 바다에서 이제 우리는 경제와 기술이라는 함대를 이끌고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갑니다. 어떠한 외부의 충격도, 어떠한 전쟁의 위협도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이름, 대한민국의 대항해는 이제 시작입니다. 위기를 넘어 기적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벅찬 감동과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슈 팩토리 플러스 구독과 좋아요로 국격을 함께 높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